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네, 저는 주영민이고요.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바페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자, 이제 10월이 되면서 네. 주말 스포츠 뉴스 한지 이제 한 달 됐죠?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동안에 뭐 삶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삶의 변화요. 그냥 주말 남들이 월요일일 때 월요병에 시달릴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아, 그럼 주말이 5일. 주말이 5일이요? 주중이 2일.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경기장을 못 가니까. 네, 그렇죠. 주중에 요즘에 보니까 클럽하우스 보러 다니던데. 네. 재밌어요? 그것도 이제 좀 끝이 나서 그러니까 구단 한계가 있으니까. 네. 얼마 전에 갔다 온 포항이 되게 오래전에 갔다 온 거잖아요. 네, 꽤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포항이 잘하고 있다는. 네. 역시. 그렇네. 완델손하고 일루첸코하고 게임도 했던데. 네, 맞아요.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기 왕들이에요. 근데 거기 선수들이 하는 운동기구는 왜 해봐요? 자꾸 저질 체력 들키게. 아니 자꾸 해보라고 시켜가지고 그래도 많이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제 이미지 때문에. 좀 더 나갔으면 좀 이상할 뻔했어. 그쵸. 저도 나름 운동하는 여잔데. 그렇죠. 필라테스 하시지 않나요? 선수들이 하는 건 따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맞춰져 있는 기구를 막 해보고 맞아요.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연기력이 좀 늘어가고 있는 느낌? 인지도는 좀 높아졌나요? 아, 주말 스포츠 뉴스에서요? 네, 약간 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 뉴스에서 봤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저랑 방송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연예인분들도 주말에 나오는 거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품맥골하고 축덕숙덕을 통해서 네. 축덕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바페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추갈못 쪽에서 인지도를 넓혀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는 몰라도 주바페는 아는. 맞아요. 진짜 근데 음바페보다 주바페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바페가 주시은이니까 음바페는 음시은이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음시은? 죄송하네요. 갑자기 음바페 선수에게. 네, 아무튼 뭐 인지도를 쭉쭉 넓혀서 축덕숙덕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축덕숙덕을 넘어서 비덕이 된 뽕작가 박진영 씨. 요러모로 말하기 힘든 것들 말고 뽕작가, 네. 비덕,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뽕작가도 역시 한 달 됐네요. 비디오 먹기 시작한 지. 그러네. 9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딱 한 달 됐습니다. 거의. 네. 비디오 먹 아주 잘 보고 있는데요. 축덕숙덕도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이 많이. 이번에 그 청취자 질문하는데 일주일 전 거를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 거라니. 제가 잘못해서 실수를 그냥 실망이야. 한 거죠. 네. 항상 마음은 뿌리는 언제나 축덕숙덕과 함께. 이러고 이제 비디오 먹으 가서는 저는 비디오 먹에 한. 비디오 먹 너무 좋아요. 축덕이 뭐예요? 선배들 맞아. 사랑합니다.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성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부 하성룡입니다. 하성룡 기자는 화성하고는 상관없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화성학 전공하셨는데. 요새 화성 FC 그리고 우리 스리랑카 경기도 그쵸. 네, 거기서 맞아요. 열리죠. 화성에서 하니까. 요러모로 화성이 핫해요. 하성룡 기자가 수원 출신이거든요. 화성 바로 옆이죠. 네, 수원에도 화성이 있어요, 있기는. 있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성룡 선배 화신 줄 알겠어요. 자꾸 화성. 헷갈리라고 화성룡. 화성의 용. 화성룡. 자, 썰렁한 아재 개그 좀 해봤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최고 화제는 단연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리그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토트넘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북한 원정을 떠나는 벤투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들과 함께 K리그의 불꽃 튀는 순위 싸움 소식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차다. 그러게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네, 할 얘기가 말할 게 진짜 많아요. 먼저 청취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네. 매주 타이밍 놓쳐요 이거. 항상 단독으로 한번 해보세요. 항상 타이밍. 이걸 시작을 개그도 타이밍 놓쳐요. 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브에 달렸던 악플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악플 읽기 본의 아닌 악플 읽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와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플만큼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이슨 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 관련 온갖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 넘쳐나는 시기에 축덕숙덕을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차에 걸어놓고 듣고 특히 오디오 콘텐츠로 축구 마니에게 한 주 이슈를 K리그까지 정리해주는 콘텐츠는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재미없다고 의미 있는 콘텐츠가 절대로 아니니 지금처럼 쭉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더 잘하세요. 네. 속마음이 나왔네. 나왔네. 소리가 나왔네요. 앞으로 똑바로 하란 얘기죠. 네. 지금부터 잘할게요. 하지만 지금이 네. 포인트예요. 이제 또. 행간을 읽냐 어떻게? 행간을 읽어요? 네. 8살 저희 아들도 학원 라이드 할 때 축덕숙덕 틀어달라고 항상 난립니다. 주바페 목소리는 아이가 느끼기에 유니크한지 배틀이나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주바페다! 라고 외칠 정도라고. 8살 아이가 여러모로 잘 크고 있네요. 입이 네. 귀에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8살 아이 나오니까 막 손짓하면서 막 얘기한다. 네. 유튜브 보고 있나요? 꼬미 언니 됐어. 네. 나중에 어린이 방송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올해는 전북의 독주가 멈춰서면서 더더욱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관중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 넓은 상암에 앉을 만한 표는 구하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어느 구장을 가도 굿즈 판매샵은 경기날 꽉꽉 찹니다. 이 시점에 K리그도 플레이오프가 있다면 인기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올해 풀업을 한다면 올해만큼은 프로야구 가을잔치 인기 정도는 압살할 것 같은데요. 프로축구 연맹이 올해 갑자기 기획할 수는 없겠지만 연맹이 향후 플레이오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나요? 최소한의 공론 하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풀업을 시행하는 다른 리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풀업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지도 네, 모르는데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예전에 우리 플레이오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 6년 전에까지만 해서 있었나요? 네. 답변해 주시죠. 그 2012년에 이제 스플릿 시스템, 지금 뭐 스플릿 A, B로 나오잖아요. 그 스플릿 시스템 도입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승강제를 도입했는데 그 전에 스플릿을 먼저 도입했거든요. 스플릿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6강 플레이오프의 느낌, 네. 6팀을 뭐 하게 되면은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했을 때는 6강은 아니었죠. 네 팀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때는 16개 구단이었어요. 처음에 2012년에.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플레이오프요? 예. 그 전에 6강 플레이오프. 6강이었나요? 예, 예. 네. 그때는 16개 구단이 이제 정규 리그를 30경기 치르고 8팀씩 A, B로 나눠서 홈앤드 어웨이로 14경기를 더 치러서 그때는 44경기를 했었어요. 엄청 많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승강제 시작되면서 강등시키고 하면서 지금 줄어든 게 이제 12팀이고 그렇게 해서 6팀씩 나누면서 스플릿을 하다 보니 플레이오프 없는데 플레이오프를 없앴는데 일단 여기 질문부터 답변하자면은 연맹에서 플레이오프를 부활할 생각은 없다.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거 플레이오프를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은 스플릿 시스템 자체를 뭐 네. 다시 폐지한다든지 전면 재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플레이오프보다 이 리그 통틀어서 이제 우승팀 가리는 걸 더 우선시하냐라고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순위가 뒤집히는 것보단 1년 내내 잘한 팀이 우승한 게 맞다라는 논리가 더 지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축구는 야구가 이제 플레이오프 시스템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야구 플레이오프를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했어요. 미국이 따라한 거예요. 예, 미국은 월드 시리즈,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네. 리그 우승팀끼리만 했어요. 그 전에 지금처럼 디비전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한 거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경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행을 쭉 이어갈 수가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많이 해봐야 2경기, 예, 2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체력 문제라든가 경기력 문제에서 그 흥행을 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사실 폐지되기 직전에 좀 인기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도 아마 폐지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플레이오프 하는 나라가 있나요, 유럽에? 유럽은 거의 없는 것 없는 같은데. 것 같고요. 네. 제가 미국이 알기로는 좀 멕시코 리그랑 메이저리그 미국 사커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근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 플레이오프 같은 건 하죠. 그거는 네, 그건 우리가 하죠. K리그도 하고. K2 리그도.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6강 플레이오프였나 4강이었나 헷갈리네요. 저도 6강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6강이랑 네. 좀 헷갈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축구는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야구가 플레이오프를 했기 때문에 축구도 따라서라기보다는 축구도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야구를 좀 오래 해서 축구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였는데 6강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헷갈리네요. 잠깐 말하는 동안 찾아보세요. 네. 근데 저도 딴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위에서 제이슨님께서 상암에 앉을 만한 표를 구하기 힘들고 어느 구장 가도 굿즈 판매숍은 경기날 꽉꽉 찬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어디 가셨죠? 주말에 저기 서울 어떻게 경기장. 아. 저도 갔었는데. 그래요? 왜 못 만났지? 아쉽. 저기 애기 데리고 처음으로 축구장 갔었어요. 오. 취재하러 가신 게 아니군요. 우와. 취재하러 간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놀러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갔는데 취재할 때는 맨날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저기 감독실 가서 감독 경기 전 인터뷰하고 끝나고 뭐 믹스존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 전날 공차는 이벤트도 참가해보고. 오. 이거 그 앞에서 애기 킥보드 태워주면서 놀고. 아들한테 서비스 제대로 했네요. 네, 그래서 경기 보고 하프타임에 뭐 떡볶이도 사 먹고 팬의 입장에서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끝나고 굿즈샵을 갔어요.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좀 맞아요.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확실히 이제 팬들이 느낀 걸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촬영 때 굿즈샵을 꼭 이제 구경을 하는데 팬들이 확실히 많으면 촬영하러 들어가는 것도 약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빨리 찍고 나오고 이런 적도 엄청 많고 건너뛴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빨리 가서 아니면 경기 시작되고 가서 좀 찍거나 이런 적도 많아요. 많이 팬이 늘어서. 맞아요. 그리고 앉을만한 표 구하기 힘들다는데 저도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테이블석을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테이블석 매진. 오 맞아요. 거기다 이번에 상주전 갔다 온 거예요. 서울 상주전. 네. 12,000 한 13,000명 좀 안 되게 왔는데 네. 지정석은 매진. 그래서 저도 비지정석 가서 앉아서 봤거든요. 현장에서 표를 구입한 거죠? 네, 현장 구매한 거죠. 이 정도로 옛날 마인드로 현장 가서 그냥 사면 되지 하고 했는데 갔는데 테이블석이 매진이니까. 일반석은 뭐 있어도 테이블석은 진짜 없더라고요. 네. 역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인기 많아졌습니다. 좋아. 8살 아들이 주바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요? 네. 그 약간 그래요. 만약에 경기장 가면은 그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애기들도 많이 오는데 제 이름을 그냥 주바페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애들한테도 인지도가 좀 있네요. 그냥 주바페다. 주바페. 막 이렇게 주바페 누나야. 주바페 언니야. 누나도 아니에요. 그냥 주바페다. 네.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보고 저를 좋아하는 건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베텐까지 들려주는 걸 보면 8살 아이한테 알고 보니까 여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도 나중에 커서 어머님일 굉장한 수도 축덕이 있겠네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바람직한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려주시죠. 네, 지희진님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남자, 우리 하성룡 선배님이랑 같은 곳에서 사시네요. 평소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뉴스에서 EA 스포츠에서 발매하는 피파 20이란 게임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의 상승을 다룬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인데 첫 번째, 게임 회사는 축구 선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선수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혹시 K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한 축구 게임을 만드는 걸 기획한 적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3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하성룡 기자는 게임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하는데 저도. 저만 게임 하나요? 스타크래프트, 피파 막 이런 거 하신 분 없나요? 롤 스타크래프트가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그 오락인데 네. 그때 빠졌던 1세대 1세대들은 거의 뭐 PC방이 막 생겨나던 그 시즌. PC방도 없었죠. 대학교 네. 때는 없었고 친구 집 가서 밤새고 하는 막 그래서 왜 시간을 이렇게 버려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락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오락들이 이렇게 좀 중독성이 강한 오락들이 많이 나와요. 하고 또 그 시기 게임들은 대부분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보면 뭐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거의 너구리구리 돼요. 담배 피면서 막 오락하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취재하신 내용 소개해 주시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게임 같이 안 해서요? 게임을 안 해서 저는 진짜 스타크래프트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하성룡 기자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밖에서 이렇게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액티비티한 거 네, 즐기셨구나.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그러니까 뛰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좋아하지 가만히 앉아서 저는 하는 되게 거는, 싫어요. 그래서 예. 컴퓨터 게임. 저는 약간 관전 모드인가 봐요. 저는 축구도 하는 것보다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이렇게 감독적으로 생각하고. 친구들이 싫어한 게 다 같이 가서 스타나 뭐 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가면은 그냥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카트라이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크레이지 아키드 막 이런 거요. 그래서 벽돌 깨기 이런 거. 네.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게임을 몰라서 그리고 네. 더군다나 게임 쪽은 제 취재 바운더리가 좀 아니라서 그쵸, 그쵸. 아는 게 없어서 따로 그 데이터를 능력치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취재한 건 없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K리그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것 쪽은 뭐 취재를 해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EA 스포츠 코리아가 이제 K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 게임의 선수들을 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K리그 연맹과 계약을 합니다. 네. EA 스포츠 코리아가. 그래서 뭐 연간 몇억 원 수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K리그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K리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그 남는 수익을 연말에 구단들에게 나눠줍니다. 선수들이 아니라. 구단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고 예를 들어서 K리그 선수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들이 이 게임에 등장 요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게임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그 2002년 멤버 단체에 아마 1억 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돈은 그 멤버 2002년 멤버들이 뭐 어떻게 기부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전드 뭐 이런 선수 다시 뭐 뽑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만들었나 거 보네요. 했던 것 제가.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야구는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네.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K리그에서 하는 거예요. 네, 연맹 관계를 한다고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뭐 지금 생긴다고는 하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야구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선수협회 있긴 있죠. 그러니까 네. 작년엔가 뭐 이근호 만들어졌는데 선수가 이근호 선수가 회장님. 회장으로 네. 있는 맞아요. 좀 이 몇 년 회장님. 되긴 했는데 네. 프로 야구 선수 협처럼 이렇게 활발하진 않죠. 모두 어쨌든 운영에 도움이 되는 뭔가 그런 활동. 그리고 또 이게 또 자체가 또 K리그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질문. 네. K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한 축구 게임 기획한 적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 진짜요? 연맹에서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K리그 프렌즈라고 출시를 했었어요. 귀엽다. 모바일 게임. 아, 지금 근데 검색하면 나와요? 모르는 것 보니까 지금 검색하면 안 네.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네요. 워낙 인기가 없어서 아마 망했다. 플레이오프 흥행 안 할 때 안 될 때 네.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쉽다. 그래도 그 게임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피파 20이라고 이번 시즌에 맞춰서 게임이 새로 발매가 됐어요. 이거네요. 예. 근데 유럽 시즌은 이제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나와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그 능력치가 반영이 되는데 K리그 승 선수들은 중간에 이렇게 능력치가 반영이 되잖아요. 시즌 중간에. 그래서 제가 K리그 선수들 능력치를 몇 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선수가 누굴까요? K리그 내에서? 네, K리그 내에서. K리그에서 국내 네. 아니면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국내 해외 합쳐서. 세징야. 아닙니다. 세징야 선수. 로페즈. 로페즈 선수도 좀 위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예요? 일단 전북에 있어요. 전북? 전북의 두 선수입니다. 전북의 두 선수 한국 선수입니다. 문선민. 네, 문선민 오. 선수랑 홍정호 선수가 오. 이렇게 76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수 능력치가 맞게 반영돼 있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좀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로스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벤투 감독이 참고하겠네요. 참고 좀 하세요. 그래서 뺐나? 또 재밌는 거는 K리그 선수 중에 스피드가 유달리 좋은 선수가 있어서 전체 이 피파 20에 있는 전체 등록된 선수 중에 무려 몇 위죠? 8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위가 음바페, 1위가 뭐 아다마 트라오레, 2위가 음바페, 3위가 사네 이런데 이런 선수들 중에서 8위를 기록한 선수가 있어요. 한국 선수요? 네, 한국 선수. 김인성. 네, 맞습니다. 오. 김인성이에요. 근데 김인성 선수 진짜 빠르잖아요. 치타. 이런 건 11초 재밌더라고요. 때 네. 되죠. 치타. 네. 이런 건 재밌더라고요. 하성룡. 어떻게 먼저 보셨어요? 김인성 오늘은? 선수 아니, 빠르다. 바로 가장 빠른 선수니까 K리그에서. 와, 훌륭한데요? 8위? 네, 8위. 전 세계 8위로 기록돼 있어요. 우와. 그 정도일 줄 손흥민보다 빨라. 게임에서는. 오, 능력치 좋다. 믿음이 안 가지. 김인성 선수는 예전에 내셔널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내셔널리그 뛸 때부터 스피드가 유명한 선수여서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 팀에 진출했었죠. 내셔널리그 혼다 최초로. 있었던. 네. 네. 그리고 빠르긴 하네. 이제 K리그로 컴백한 거죠. 그렇군요.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위에는 메시가 1등이고요. 제일 전체적인 선수 능력치 중에 2등이 날강두,
뭐 그런 게 있고 손흥민 선수는 그 전 세계 선수 중에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치. 네네. 알겠습니다. 오락 얘기 나오니까 박진영 작가의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하성룡 기자하고. 밥값했다. 그럼 또 퇴근해도 되나요? 건방지기까지. 죄송합니다. 자, 무릎 꿇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이죠.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지난주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우리 박태건님 기승전 제주 맛집으로 끝나게 한 점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제주를 믿고 지지해주신 이정찬 기자님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맛집 리스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출갈못이나 축자랄이나 정말 방송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튜브에 방송 재미없다고 하신 분들은 제 의견 아니에요. 그냥 축구를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질문은요. 지난 방송에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선수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생긴 궁금증입니다. 선수들은 규정에 정해진 인원만큼만 벤치에 앉을 수 있다면 스태프들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그리고 벤치에 앉는 스태프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월드컵 2차 예선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선수 12명, 선수 12명, 그다음에 오피셜 11명. 오피셜 11명. 그래서 총 23명이 벤치에 앉을 수 있고요. 오피셜 뭐 선수야 뭐 당연히 후보 선수들이 앉는 거고. 네. 그 오피셜이라고 하면은 감독, 뭐 코치, 뭐 의무 스태프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필수 착석해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원래 월드컵 2차 예선 같은 경우는 감독과 팀 매니저. 팀 매니저가 필수 착석을 해야 되고. 찰싹 화성어. 그래서 뭐 필수 참석. 일부 코치들은 저기 기자석에서 앉아서 요새 뭐 그 이어폰 같은 걸로 무전 비슷하게 무전하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필수 착석은 아니지만 수석 코치, 뭐 골키퍼 코치, 그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너, 의무팀, 뭐 팀 닥터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앉죠. 근데 월드컵 본선 같은 경우는 필수 착석이 3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팀 닥터까지 포함해서 앞에 기존 2명에다가 팀 닥터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팀 매니저는 코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행정적 주무라고 보면 되겠죠. 오. 행정적인 그러니까 그 주최 측하고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하죠 주로. 근데 지금 뭐 벤투 감독 때는 통역은 무조건 같이 앉고요. 그리고 맞아요. 카메라 이렇게 잡힐 때 그렇죠. 바로 옆에 앉아 있죠. 통역하시는 분 바로 네. 계시더라고요. 네, 뒤에. 그렇죠. 그 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막 그 4강 신화 뭐 야구도 저 WBC 준우승하고 이럴 때 헌호할 때 그 통역들이 굉장히 중심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감독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태건님께서 네. 그 제주 맛집을 이정찬 기자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저희한테도 맛보기로 네. 몇 군데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주시 뭐 용담동 쪽에 몇 군데 아니 뭐 이거는 공개할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사은품인가요? 뭐라 그래야 되죠? 사은품이요? 뭐 사- 선물? 선물 뭐 네. 청취자들 선물할 때 이거 하나씩 알려드리면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인지 알고 지금 어. 박태건님 이거 선물 돌려막기 느낌 아닙니까? 배달 받은 시켜드릴까요? 선물. 네. 와. 그때 우리가 싶다, 근데. 이정찬 기자가 축구 대표팀 그 삼선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에서 네. 삼선 짜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짜장 맛있는 집들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의 중화 음식 위주로 보내주셨는데. 곳곳에 퍼져 있었네요. 지난주에 아재 개그가. 네. 맛있겠다. 네, 청취자 질문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고요. 네. 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이왕 들으신 김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하트 뿅뿅. 이제 울다가 좀 적극적으로 가기로. 자, 이번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벤투호 명단 발표. 이번 명단의 특징을 주바페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0월 A매치 명단은 모두 25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A 명단에 올랐던 김보경과 이정협, 김태환 선수가 빠졌고 부상에서 돌아온 남태희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부름을 받았고요.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수비수 이재익이 생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남태희, 네. 또 이재익 그렇죠. 이 두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김보경 선수 빠진 게 조금 네.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 어제 기자회견 갔다 오셨죠? 네네 갔다 네. 왔죠. 남태희 선수 칭찬이 자자했다고요?
역시. 우리가 축덕수덕에서도 그동안 벤투의 황태자, 벤투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남태희였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남태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낙마가 네. 되게 아쉽다라고 아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벤투 감독이 좋아하나요? 애정이더라고요. 오. 최애 캐릭터구나. 최애 어느 정도였냐면은 김보경을 버렸잖아요. 그러네.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아시안컵 너무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벤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태희 선수의 부상이 아시안컵 너무너무 아쉽다. 오. 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또 했어요. 저 명단 발표된 거 보고 이제 한 번에 누가 빠졌는지 이렇게 잘 확 안 들어와서 이렇게 지난달 걸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고 봤는데 김보경 선수가 빠졌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제 남태희 선수가 들어오고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또 남태희 선수가 다시 복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안컵에서 남태희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고생을 안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뭐, 그 중앙에서 좀 그 자리가 더 없어서 굉장히 역할을 어려운 많이 내려오고 건 사실입니다. 플레이메이커 네.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태희 선수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 선에서 프리롤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팀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엄청 심지어 좋아하네.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제가 벤투 감독 그 명단 기자회견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라서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견을 내지 네, 않지 네. 않아요. 명단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경기 전후 기자회견 다 별로 쓸말이 없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목으로 뽑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루틴해요. 항상 이 질문이면 이 대답이겠구나 루틴한데 이번만큼은 남태희 선수에 대해서 워낙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임팩트 있게 본 게 뭐냐면은 포메이션 얘기까지 했어요. 오. 남태희 선수가 있으면은 4-3-3 포메이션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복잡한데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발음만 정확히 포메이션 해주시면 돼요. 네. 축덕들을 위해서. 그럼 더 신경 쓰면 더 이쯤 틀린단 풀고요. 말이에요. 벤투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적인 요소를 보면은 더블 볼란치와 포백이에요. 맨 처음에 처음에 왔을 때 뭐 그렇죠. 아시안컵도 그렇고 4-2-3-1을 많이 썼었죠. 기성용하고 맞아요.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 정우영하고. 이제, 그 4-2-3-1 쓰다가 벤투 감독이 플랜 A를 바꾼 게 뭐냐면은 뭐 기성용 선수 은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4-1-3-2로 바꿨어요. 네. 이제 원볼란치를 쓰는데 그 원볼란치는 원래 정우영 선수가 많이 쓰다가 최근에 백승호 선수도 네. 뭐 좋은 역할을 보여주면서 많이 쓰는데 그거는 4-1-3-2를 쓰는 거는 거기서 핵심 역할은 이제 황인범 선수예요. 황인범 선수가 뭐 댓글에 좀 이따 제가 소개하기도 할 텐데 엄청 댓글에 많이 좀 안 좋은 악플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황인범 네. 선수가. 근데 벤투 감독이 뭐 소개하고 가겠네요. 벤투 감독이 어제 황인범 선수를 왜 이렇게 중용하냐라는 질문까지 나왔는데 근데 되게 칭찬 많이 칭찬 많이 했죠. 하더라고요. 이 선수의 칭찬을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네. 뭐까지 얘기하면서 이 선수는 미드필드 지역의 모든 포지션을 쓸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황인범 선수는 원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주면서 거기에다가 네. 공격적인 패스 능력, 번떡이는 패스 능력까지 있는 선수예요. 번떡이는. 번뜩이는 예, 시험장입니까? 네, 번뜩이는입니다. 네. 4-1-3-2를 쓸 수 있는 게 황인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황인범이 1. 1자리가 아니라 1자리는 이제 앞으로. 정우영이나 백승호가 쓰고 앞에. 그 위에 서주면서 근데 벤투 감독은 측면 수비 쓸 때까지 공격에 다 가담시켜요. 그래서 그쵸. 7명이 공격에 가담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4-1에서 1에 서는 선수의 수비 부담이 너무 커져요. 맞아요.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게 황인범 선수였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앞에 위치하면서 윙백이 올라갔을 때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공격 전개는 그렇게 해주면서도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와서 더블 볼란치를 형성해주면서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벤투 감독도 어제 그 부분을 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선수는 공격과 수비 전환 시 수비적인 역할까지 잘해주는 선수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벤투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황인범 네. 선수를. 뭐 공격적으로 패스 몇 번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 선수를 안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역할을 했는데 이 황인범 선수가 없을 때 경기를 한번 보면은 조지아전이었어요. 그때도 4-1-3-2 썼었는데 백승호가 백승호가 1자리에 섰죠. 그 당시에 백승호 선수가 워낙 못했다라기보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황인범 선수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그래서 아예 경기에 안 안 뛰고 네, 또 맞아요. 황희찬이 올라가 황희- 있었기 그쵸. 때문에 황희찬이 부담이 많았죠. 윙백으로 올라가고 음. 그 위에 이강인 선수가 섰는데 음. 이강인 선수 어제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이 한마디 했어요. 수비력을 수비. 키워야 된다라고. 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황인범 선수처럼 수비 가담이 안 되니까 그 공간이 너무 뚫리면서 우리가 조지아전에서 네. 진짜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그쪽이 뭐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해줬던 게 황인범 선수였어요. 네.
그 제일 잘 나타났던 경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란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란전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백승호 선수가 처음으로 데뷔했나? 그래서 되게 잘했던 경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 경기에 백승호 선수가 잘했던 거는 황희범 선수가 거기서 이제 공격 전개뿐만 아니라 수비 가당 역할까지 해서 안 보이는 이제 그 언성 히어로 역할을 많이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 역할 때문에 황희범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남태희 선수 얘기로 돌아와서 4-3-3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남태희 선수 역시 공격적인 재능은 좋지만 수비 가담은 좀 약한 선수거든요. 근데 4-3-3으로 쓸 경우 역삼각형이 아니라 중앙 미드를 정삼각형으로 세울 경우 꼭지점에 남태희 선수를 세우고 그거를 아래를 더블 볼란치처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4-2-3-1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이제 4-3-3을 세우면서 공격 그 윙백이 올라갔을 때 이제 내려와 더블 볼란치를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남태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4-3-3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래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거기다 그 아래 이제 황인범 선수를 더블 볼란치로 놓고 황인범 선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남태희와 동시에 공격적인 능력을 더 좋게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벤투 감독이 4-3-3을 쓴 기억은 많진 않아요. 제 기억은.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남태희 선수를 이번에 확실하게 또 중용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시험해보겠다. 바로 나오겠네요. 스리랑카전에 부상 바로 나올 것 복귀한 같은데.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팀 내에서 한 두 경기 정도 뛰었죠. 네, 교체로 계속 뛰고 기록했다는 걸로 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남태희 선수가 돌아오면은 지금 요 근래 많이 썼던 투톱이나 이제 4-1-3-2 요 포메이션 안 쓰고 원래대로 4-2-3-1로 돌아가거나 새로 말했던 이제 4-3-3 요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 황인범 선수가 진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 때 너무 잘해줘서 그것 때문에 이 선수가 못해도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좀 따가운 질타가 있다 생각을 하고 황인범 선수가 워낙 그 포지션에서 맡은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비 가담, 빌드업할 때도 내려와줘야 되지, 그리고 뭐 패스도 찔러줘야 되지, 볼 간수도 잘해야 되지, 그런 역할 때문에 조금 질타를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고 또 그 연령대도 그렇고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또 황인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4-1-3-2 요 포지션 포메이션도 사용할 수 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4-1-3-2에서는 남태희, 황인범 선수가 동시에 못 써요. 그렇죠. 원볼란치에 대한 그 위에 꼭지점에 이제 남태희 선수가 서게 되니까 황인범 선수의 역할이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4-3-3을 이제 둘이 같이 쓸 수 있는 게 4-3-3인데 어떤 걸 쓸지 저도 궁금하고. 벤투 감독이 남태희 선수도 좋아하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좋아하는데 이거 둘 중에 한 명만 쓸 수는 없고 둘 다 쓰려면은 4-3-3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태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행복해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 호주 그때 원정 갔을 때 남태희 선수가 거의 베스트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골 넣고 바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자, 남태희 선수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눈빛을 읽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끝이 없어, 끝이. 네, 이제 이재익 선수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핵심 수비수 맞다가 이제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 뽑혔는데 의외죠. 네, 진짜 의외예요. 진짜 어떻게 발탁된 걸까요? 이제 이재익이. 이제 발탁이 이제 이익을 보려고. 이재익이. 남태희 끝나고 이재익 얘기다. 이재익 얘기하는데 이재익에 대한 이재익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이재익 선수는 뭐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지켜봐왔던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강원에서는 주전으로 못 뛰었었죠. 월드컵 이후에 근데 돌아와서 저기 카타르 알라얀이라는 팀에 갔는데 알라얀이라고도 해요. 네. 그럼요. 두 번 말하길래 자신이 없나 보다 했죠. 그 팀에선 지금 자신 있다면 왜 두 번을 말했을까요? 막 이러면서 뭐 거의 모든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이 선수는 185cm 장신에다가 왼발 쓰고 거기다 이제 빌드업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딱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를 뽑은 거를 좀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 그 동안에 벤투 감독님이 중앙 수비수 딱 4명을 뽑았었어요. 항상 고정을 뽑는 선수 4명이 있어요. 김영건, 김민재, 권경원, 박지수 4명 뽑는데 붙박이네. 4명. 제 생각에는 이 4명 이외에 플러스로 좀 새로운 선수를 테스트해본 이유를 살펴보면은 권경원 선수가 올 시즌 끝난 다음에 군입대에
예정이에요. 아, 아까 그때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군입대하면은 확실히 몇 개월 한 3-4개월 이상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제 좀 대체할 자원을 미리 점검해 볼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왼발잡이라는 걸 좀 집중해 보면은 김영건 선수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줄에 접어들었고 네.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 한 명 더 대체 자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선수를 이번 경기에 쓸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테스트. 근데 훈련 벤투 감독이 그렇죠.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 때 네. 모습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때 이 선수의 가능성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높고요. 벤투 감독이 이 선수를 뽑으면서 전 또 느낀 게 뭐냐면은 매번 명단 발표할 때마다 깜짝 발탁이 약간 이제 관례가 된 느낌. 네. 지난번에 약간 이제- 이동경 느낌이었고 그쵸. 막 이랬는데 뭐 이동경 선수도 있었고 그 전에 김진규 가면은 뭐 김정민 맞아요. 김정민 선수 있었네요. 또 누구 있었죠? 김정민하고 어린 뭐 선수들을 손준호. 꼭 한 한두 번씩, 명씩 네. 예, 손준호, 포함시키는 이우현 뭐 이런 김태환 선수 굉장히 바람직한 그렇죠.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좀 멀리 보는 네. 멀리 보고 한 맞아요. 명씩 한 명씩 A 대표팀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린 선수들을 계속 눈여겨 꾸준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뭐 이번에 경기를 아마 뛰긴 힘들 거예요. 다른 선수 다치지 않는 한. 하지만 같이 선배들하고 뛰면서 또 훈련하는 게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북한 원정 평양 원정인데 29년 만입니다. 1999년 10월 11일 남북 통일 축구 이후에 29년 만인데 와 나보다 이게 북한이 당연히 이제 객관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지만 그쵸. 평양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죠. 일단 응원이 분위기가 빠방하잖아요. 네. 무섭죠. 아니 근데 다른 뭐 물론 홈 경기를 하는 팀의 이득이 다 있겠지만 북한만큼은 더 특별하지 않을까,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응원이라는 아마 것이. 지금 응원단이 가네 못 가네 하고 있는데 못 현재까지는 갈것 어려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막 저도 그 빨간색 막 이런 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여자 대표팀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이제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여자 대표팀 선수들 몇 명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서웠다. 가장 인상 깊던 게 그때 골을 넣었더니 그 8만 관중이 갑자기 순간 다 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 그림만 똑같은 생각해도 색깔의 옷을 입고. 그니까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 우리도 뭐 이거라다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붉은 악마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하지만 약간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또 부분이 있고 또 인조 잔디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안 좋.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낯선 환경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 전날 도착을 하거든요. 네. 15일 중국 경기인데 경유해서 가죠. 14일에 도착을 하고 중국을 또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훈련 스리랑카전 10일 날 경기 끝나면 훈련 시간도 많지가 않고 또 가자마자 한 번 딱 훈련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원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스리랑카 전까지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천연잔디에서 열린 경기니까 끝나고 한 2-3일 정도 파주 축구 센터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거기는 좀 별로 상태가 안 안 좋아요. 좋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인조잔디를 좀 수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두세 차례 정도 뭐 훈련하고 가지 않을까. 기사 봤어요. 북한이 2005년 3월에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란한테 2대0으로 진 이후에 이게 14년 동안 한 번도 평양에서 진 적이 없어요. 평양 홈 홈에서는 경기에서. 깡패네요. 14년 동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면 홈에서 얼마나 강한지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지난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아니라 아시안컵에서 이제 그 레바논한테 4대0으로인가 졌어요. 4대1로 졌어요. 아시안컵한테. 그 레바논하고 지금 같은 조잖아요. 네. 그 레바논을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2대0으로 이겼죠. 네. 예. 그러니까 4대1로 졌던 팀을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으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되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 경기입니다. 네. 당연히 이겨야죠. 자, 벤투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쿄올림픽 대표팀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이 있었는데 네.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네. 이렇게 같은 조가 됐습니다. 만만치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그 도쿄올림픽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일본을 포함해서 4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4강에 오르면 그러니까 4강에만 올라가도 내 팀이 다 내 팀 4강에만 올라가도 되는 것이고 일본이 만약에 4강에 오르지 못하면 3, 4위전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경기인데 중국은 뭐 히딩크 감독이 얼마 전에 경질됐고 네.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팀이고 이란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팀이고 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승팀입니다. 우즈벡은 네. 진짜 강호죠. 사실상 지난해 우리나라가 강력한 우즈베키스탄한테 우승팀이죠. 4대 1로인가 졌죠. 준결승에서. 네네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에서 지난 대회에서 지난해. 네. 예, 거기서 2018년 1월달에 열린 중국에서 열린 대회였죠. 네네. 23세 이하 챔피언십 베트남이 이때 준우승을 하면서 박항서 신화가 시작됐죠. 네, 그래서 시작된 네. 거고 만만치 않은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이번 달에 우리 두 번의 평가전이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해요. 시리아전은 조추첨 전에 잡힌 거라서 네. 화성에서 한 번 하고 천안에서 화성인가요? 천안에서 한 번 하고 네. 화성은 우리 화성용 기자가 갑니다. 취재를. 진짜인가요? 네, 진짜 진짜라서 더 웃겨.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은 북한, 요르단, 아랍에미리트하고 같은 조가 됐습니다. 해볼 우리가 만한 8강에 오르면은 그 D조랑 붙어요. 우리가 C조니까 네. 우리가 C조 1위를 하면은 D조 2위, 2위 하면은 D조 1위 이렇게 1위랑 붙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혹은 북한하고 또 붙을 가능성이 있죠. 오. 흥미진진하네요 아주. 네, 진진합니다. 흥미. 네. 자, 우리 태극마크 대표팀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번에 해외파 소식을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강민이. 지난 26일 헤타페전에서 드디어 프리메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만 18세 218일. 네. 구단 역대 최연소 외국인 득점자. 와우. 아시아인 최초 득점이고요. 네. 구단 전체를 봐도 세 번째 최연소 리그 득점. 와우. 그리고 손흥민 이후에 손흥민보다 100일이 늦죠. 네. 손흥민 104일 정도 104일. 네.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최연소 유럽 무대 득점. 아주 많은 기록들을 썼습니다. 슈팅 딱 한 번 해서 골을 넣었고 정교한 패스로 세 골에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했죠. 진짜 국뽕 차오르는 날이었어요. 정말 봉 PD 아주 네. 흥분한 날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사 보고 깜짝 놀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대 1도 안 했다가. 풀타임을 뛰지 않고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아주 인상적인 강인한 네. 이제 경기를 보여준 플레이를 보여준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 첫 골이 터졌을 때 가장 생각하지 못한 그림으로 골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U20 월드컵 때 생각을 해보면은 세트피스 때 킥이 진짜 날카롭거나 혹은 뭐 중거리 슈트에 가까운 뭐 가마차기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컷백해주는 그 볼을 이제 쇄도하면서 넣은 게 첫 골이 되게 생각하지 못한 그림으로 나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공감하는 게 워낙 이강인 선수 그 유스팀에서 뛰었을 때도 골 장면을 제가 하이라이트 모아놓은 걸 많이 봤었는데 그 당시에도 혼자 드리블해서 몰고 와서 슈팅하거나 중거리 슛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컷백으로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왼발 아니고 오른발. 하는데 넣었더라고요. 타이밍 참 좋았어요 이번에. 역시 그 수비 순발력. 뒤에서 딱 타이밍 보다가 네. 크로스하기 직전부터 이제 뛰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약속된 느낌도 좀 들었고요. 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뒤에서 이제 중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스파이더 캠으로 잡은 슬로우 모션이 있는데 라리가. 네, 그렇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몸 페이크를 한번 줘요. 몸 페이크를 한번 줄 때 중앙 수비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약간 그 몸 페이크에 약간 낚여서 그 사이 공간을 벌려놓고 그 틈으로 들어갔거든요. 야, 이 나이 때 이런 걸 해? 이런 생각이 강인은 들더라고요. 진짜 볼 때마다 개인기가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개인기도 개인기고 경기를 보는 눈, 네. 나이에 패스의 맞죠. 길을 찾는 감각. 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감독 바뀌면서 출전 시간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 이번에 득점 장면에서도 느꼈지만 그 이강인 선수한테 좀 더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 같다. 예전에는 너무 측면에만 놀게 했으면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움직임, 이번 골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놀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시키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모에서도 되게 좋지 않나. 중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 또 주목할 부분을 보면은 요새 10대 선수들이 좀 전 세계에서 그렇죠. 이렇게 활약하는 게 흔치 않은데 요새 좀 많아진 많죠. 것 같아요. 안수 파티 미쳤죠. 바르셀로나는 뭐 안수 파티 있고 맨유의 그린우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카, 도르트문트의 아스날의 산초라는 사카도 선수 있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뭐 있고 비니시우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잘츠부르크의 홀란드 선수 홀란드. 10대잖아요. 골 많이 넣어. 그러니까 다 2000년대생들, 2000년대 초반, 네. 2000년 뭐 1999년, 2000년, 2001년 요 정도 나이대 선수들이 지금 급격하게 세대 교체가 되고 네. 있는 느낌.
좋아요, 호날두, 아주. 메시 이후에 다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이렇게 조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아요. 그 안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전 들어간다 보는데 그 전 세대가 엄청 오래 해먹은 거죠. 호날두, 메시 진짜 너무 오래 해먹은 거죠. 그 세대들이 대단하기도 하고. 오랜 시즌 동안. 아 유벤투스가 눈독 들인다는 설이 있는데 이강인. 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날강도 하고.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뭐 잘해서 북한 선수도 있으니까 북한 선수랑 같은 한광성. 팀을. 그것도 재밌는. 현지 해설에서는 something speci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강인 선수, this kid is something special. 이 어린이는 키즈. 이 어린이는 특별한 무엇입니다. 키즈. 키드라는 표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키카. 나이에 또 이제 그 자기 동료하고 싸움 붙었을 때 막 말리잖아요. 네. 너무 좀 약간 귀엽고 네. 이때는 또 맞아요. 해설자가 피스메이커라고 또 표현을 썼는데 약간 얼굴이 귀염상이다 보니까 근데 아, 아주 시골 소년상이에요. 순박하게. 천진난만한 모습. 네. 딱 주바페의 목소리를 좋아할 것 같은. 어린이 방송하면은.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다음 경기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는 이제 나오질 않았고 이번 주에 아약스하고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 아마 내지 않을까라는 저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아약스? 결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음. 아약스가 또 이강인한테 눈독을 많이 들였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야. 부침이 좀 있었죠. 토트넘이 부침이 좀 있었죠. 리그컵에서 4부 리그 팀 콜체스터한테 말도 안 승부차기 패배. 벌써 모우라의 사부리. 그 크로스바 맞히는 승부차기로 그냥 우리가 뭐 떨어지고 수원 욕할 말았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토트넘도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사부 리그 팀한테 잡히고. 점유율이 75대 25로 앞섰고 슈팅 수가 19대 4였는데 네. 이런 경기를 지네요. 그리고 사우스햄튼과 리그 7라운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네. 도움 하나 2호 도움 그리고 2골에 모두 관여하고 사실 손흥민 선수 없었으면 이 경기도 졌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요새 MOM이었죠? 무조건 네, 에이스죠. MOM이었어요. MOM이었어요. 중간에 교체되고. 예, 골 넣은 선수 그러니까 두 골이나 다른 선수들이 넣었는데 MOM을 손흥민 선수로 꼽았습니다. 손흥민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골이었죠. 우리였다. 두 개 다. 네. 아 오리에 올해도 올인데 요리스 자책골에 네, 가까운 자책골. 그 골이 정말 어이없죠. 오리오리. 요리스급 골키퍼가 그런 실수를 할 줄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한 번씩 하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제 편드냐? 네. 드랙백이라고 해서 발바닥으로 공을 뒤로 하려다가 그러니까 네. 리그덩. 헛발질. 기름발. 응? 그날 잠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또 선방 또 멋있게 했으니까 자기 뭐가쯤 했다. 뭐같이? 네. 근데 만약 근데 졌어봐 그날. 저는 손흥민 선수 요새 경기 보면서 지난 시즌하고 또 다르게 진짜 물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본인이 볼을 잡으면 확실하게 크로스든 패스든 뭐 슈팅이든 마무리를 하고 딱 내려오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보는 월드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확실하게 본인이 공 잡으면 뭔가 해요. 뭔가 하고 끝내. 네, 하고 끝내.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맞아요. 얼버무리는 가끔가다 느낌이 차단되거나 어설프게 넘어지거나 그렇죠. 뭐 반칙을 유도하려고 넘어지거나 이런 행위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패싱력까지 물이 올랐다라는 대단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은돈벨레가 한 골 넣었지만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죠. 있었고 한두 해리 케인한테도 또 한 번 좋은 그렇죠. 기회가 네. 있었고. 이 선수가 갈수록 아니 근데 이 은돈벨레는 은혜를 몰라. 골 넣고 이런 돈벨레가 다 있어 진짜. 골을 넣고 손흥민이 팔을 벌렸잖아요. 예. 이놈아 근데 나에게 안겨. 됐어 하고 딴 데로 가는 게 오리에랑 댄스 추다가 퇴장당. 은돈벨레. 라이벌 의식 있나? 왜안 갔을까? 아마 오리에랑 짰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에아를 우리의 퇴장당하잖아. 그렇죠. 갔어야지. 은혜를 모르는 자식. 은돈벨레 이번에 좀 같이 좀 했으면 더 그림이 좋았을 것 같은 생각. 그렇죠. 그러면 초코파이 많이 근데 받았을 은돈벨레하고는 호흡이 잘 맞는 느낌. 그죠? 손흥민 선수가 어젠가 저기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은돈벨레 선수를 되게 칭찬 많이 칭찬 했어요. 많이 했죠. 이 선수가 아직 100% 아니라서 이러지 훈련 때 모습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은돈벨레가 프랑스 리그에서 그러니까 처음 데뷔해서 70경기인가에 2골 넣었대요. 근데 지금 2골이잖아요. 네, 토트넘 지금 와서 7경기 만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나름 빠른 스피드는 중간에 네. 부상도 한 번 있었고 네네. 그런데 아주 스타트가 좋고 슬슬 이 선수도 물이 올라오나 보네요. 예, 은돈벨레가 잘해주면 에릭센에 대한 우려 더 또 많이 조금 지워질 것 같은 네. 손흥민하고는 하여간 뭐 패스 잘 주고받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불안하다. 네. 매우- 오리에 지난번에 우리가 윙백 얘기했는데 네, 풀백이 예, 있었죠. 그 토트넘이 좌우 윙백이 문제죠. 아킬레스건이다. 네. 오리에가 바로 보여줬죠. 퇴장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종찬 기자의 지적을. 에릭센의 어디다 대고 가래서 지적질이라며. 있는, 네,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좀 너무 좀 반칙도 좀 굳이 전반에 경고 2개였죠. 경고 2개 네. 너무 빠른 시간에 좀 섣부른 쉬고 판단이 싶구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과 내일이네요. 그죠? 네.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바이에른 뮌헨과 챔피언스리그 리그? 경기 홈 경기죠 이거. 아마 여기서 손흥민 잘해야 선수가 돼. 좀 활약을 하길 바라는 게 이날 또 손흥민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는 그 템포에서 그냥 교체를 시켜줬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그렇죠. 아마 체력적인 체력? 안배를 당연히 체력. 그럼요. 네. 또 독일 팀을 상대로 잘해줄 거라는 잘해왔기, 그런 잘해왔기 기대감이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뷰입니다. 태풍 타파로 연기됐던 전북과 경남, 울산과 강원의 30라운드 경기가 주중에 열리고요. 주말에는 상위 스플릿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펼쳐집니다. 상승세 6위 포항이 2위 울산과 만나게 되고요. 5위 강원, 7위 상주전의 승자는 상위 스플릿에 남게 됩니다. 또 제주와 경남이 탈꼴찌 맞대결을 펼치고 인천의 선두 전북을 상대로 잔류 본능을 시험합니다. 오, 이 경기들도 하나하나 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뭐 주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근데 또 태풍이 와서 미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북하고 울산의 주중 경기가 좀 위태위태할 수 예, 있겠고 딱 그때 오는 거라. 수원에 또 우리 화성 FC와의 FA컵 네. 4강 2차전도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외 축구 간단히 뭐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이 개막 후 7연승, 지난 시즌부터 16연승입니다. 와. 맨시티의 최다 연승 기록이 18연승인데 이제 2승 남았어요. 다음 일정이 레스터시티, 맨유, 토트넘 만만치 않은 일정입니다. 레스터시티가 요새 엄청나요. 네. 토트넘 이긴 다음에 4위까지 올라갔나요? 3위인가? 3위. 3위까지 올라갔죠. 분위기 좋아. 기성용 선수 뉴캐슬 나왔는데 뉴캐슬이 얼마나 5대0으로 이겼잖아요. 레스터시티가. 네. 뉴캐슬이 얼마나 못했으면 기성용 선수 중간에 교체 투입됐잖아요. 네. 퇴장당하면서.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점을. 그러니까 볼 터치, 볼 별로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좀 네. 약간 웃겼어 저는 그걸 보고. 얼마 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점을 그 전에 받는. 있던 선수들은 뭘 하고 있었던 글쎄요, 걸까요? 허수아비. 네,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레스터시티가 정말 완전히 굉장히 강한 팀이 됐다라는 거를 지난번 토트넘 잡을 때도 느꼈지만 레스터 3등이네요. 3등. 3등이에요. 맨시티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나요. 2점, 3점. 그렇죠. 2점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 레스터시티하고 다음에 리버풀하고 붙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경기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맨유하고 아스날 네, 무늬만 했었죠. 빅매치 있었잖아요. 네. 아 내용이 무늬만 빅매치. 내용이 진짜 아스날 강두야. 내용이. 아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어린 선수들 네.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 선수들 세대 교체돼서 나오니까 경기력이 확 이렇게 맨유와 아스날이라는 이름값 그러니까 옷만 다시 입혀놓으면 네. 한 3부 리그 그런 느낌이 들 어우. 정도로 경기가 아주 좀 루즈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1대1로 비디오판도 아니었으면 아스날이 질 뻔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바메양이 7골이죠 이번 시즌에 벌써 7경기에서 7골. 7경기에서 6경기에서 네, 골을 넣었어요. 7골. 예. 오바메양의 득점력만 확인한 경기였고 네. 맨유는 포그바도 나오고 뭐 나름 베스트 전력으로 나왔는데 포그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뭐 부상이고 보내달라 네. 하고 네. 솔샤르 감독은 나 너 좋아하는데 포그바는 됐고요. 네. 요 근래 또 조용하다가 다시 또 간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밀당이. 에릭센보다 더 심한 게 선수야. 포그바라고 봐야 네. 되겠죠. 에릭센은 그래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포그바는 역시 아. 포그바다워. 네. 저는 요새 맨유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뭐 경기력이 그런 게 아니라 선발 명단 보는데 야, 왜 이렇게 모르는 선수가 너무 많죠. 많아요. 맨유인데 옛날 맨유인데 왜 이러더라고.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맨유 하면 베스트 11 딸딸딸딸 외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안 나와요. 쉽게.
약간 요새 수원 보는 느낌. 그쵸. 저 선수 저런 선수가 있었나? 어떻게? 맨유인데. 네. 아스날의 2001년생이죠. 18살 사카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거? 그 정도가 기억에 남을까요? 근데 애초에 지금 아스날이라는 팀이 그래, 그 귀행두지. 정도 팀이 기행두지. 네. 어린 귀가 선수한테 앵두인 기대를 귀행두지. 많이 하면 안 되는 팀이기도 하죠. 네. 하여튼 좀 맨유와 아스날이 지금 거의 중위권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맨유는 지금 순위가 의외의 순위 싸움이 네. 뉴캐슬이 19위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댓글 보니까 기성용이 강등 전도사라고. 네네. 오 마이 갓. 가는 팀마다 좀 그런 가는 수완지. 팀마다 강등시키고 딴 팀 가고 강등시키고 셀틱 이러니까. 제외하고. 근데 예전에 썬덜랜드 임대했을 때는 자기가 캐리해서 남아 있었지 않았나요? 잔류 남기고. 네. 사실 기성용 선수가 이제 몇 시즌 안 남았잖아요. 네. 선수 생활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등시키고 끝내는 것도 그래도 딱 한번 유종의 미를 네. 처음부터 먹어봐라. 끝까지 그게 유종의 민가요? 일관성 있게. 강등식. 뉴캐슬 선수들 팬들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유종의 미라면. 네. 자 뉴캐슬이 보니까 통계라기보다는 보면 7경기에서 4골 넣었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13실점. 7경기 4골이면 개인 득점 그런 개인 득점보다도 못한 개인 거죠. 기록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팀이 망가졌는지 기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뭐 여기까지 대충 하고요. 이탈리아 리그 얘기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태리. AC 밀란의 몰락. 이 이탈리아에서 화제예요 지금. AC 밀란의 몰락은 좀 됐지 않았나요, 은근? 기간 좀 더 몰락. 좀 더 네. 내려갔어요? 일단 뭐 예전에 뭐 그 유럽을 기업- 호령하던 그 네, AC 밀란은 그렇죠. 이미 2010년 넘어가서 끝났고. 카카 뭐 있고 할 때. 근데 자꾸 저는 이 셰첸코. 배경을 모르겠는데 자꾸 사기꾼 구단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기사를 오. 보면 그래서 재정 악화 때문에 2010년 음. 이후에부터 급락을 해요. 근데 아무리 떨어져도 리그 10위가 최하 성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개막 이후 물론 6경기밖에 하진 않았지만 2승 4패 리그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등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AC 있는데 밀란. 예, AC 밀란이 6라운드까지 4패를 당한 게 81년 만이래요. 와. AC 밀란 진짜 많이 망가졌다. 그리고 AC 밀란이 리그 우승을 18번 했고 이게 유벤투스 다음으로 많아요. 챔스 리그도 7번, 그쪽 레알 인기가 마드리드 아닌가요? 다음으로 많아요. 그렇죠. 예. 레알 그러니까, 나무구나.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이때가 거의 AC 전성기. 밀란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말디니 있고 막 이럴 때. 근데 이게 아니 그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좀 망가지려면 이렇게도 시즌에- 망가질 그러니까. 수 있어요. 11년 만이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으면서 재정 악화에 시달리면서 팀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이태리 리그가 옛날에 뭐 인터 밀란, AS 로마, 뭐 AC 밀란에서 되게 막 빅리그였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오히려 막 독일 리그, 오히려 프랑스 리그에서도 좀 밀리는 거 아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AC 밀란도 그렇고 맨유도 지금 7경기에서 승점 9점으로 10인가 그렇잖아요. 맨유도 거의 30년 만에 7경기 최소 승점이거든요. 그 당시 90년대 그때 승점 7경기에서 7점이 가던 적이 있어요. 명가가 둘 다 이제 몰락하는 거 보면서 영원한 제국은 없구나. 그렇죠. 안타깝다. 세대 교체가 참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는 맨유하고 급이 완전 다른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맨체스터의 어. 주인은 맨체스터 그럼요. 유나이티드였죠. 근데 맨시티가 갑자기 구단주 바뀌고 역시 투자예요. 네. 프로 투자가 스포츠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투자. 네, 알겠습니다. 박 PD는 투잡이잖아. 투잡인가요? 그쵸. 축덕 쑥덕하고 비디오 먹어. 뭐가 우선순위죠? 당연히 축덕숙덕이죠. 네. 투자 얘기 나왔으니 뻔뻔스러워 죽겠네 진짜. 투자 얘기 나왔으니 수원과 서울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전 너무 제주- 안타까워요. 제주도요. 하긴. 제주도요. 제주도요. 네, 맛집도요. 태풍이 너무 자주 오고 있어요 네. 지금. 가을인데. 지난 주말에 너무 날씨가 좋아서 맞아요. 집 앞에야 뭐 일을 해야 됐겠지만 목동 사옥에 갇혀 있었지만 뷰가 저는 좋아요. 정말 푸른 잔디와 높은 하늘을 보면서 놀다 왔는데 감성이 풍만. 네. 그 하늘을 또 이번 주에는 급 또 어두워져서 네. 미세먼지가 미탁인가요? 미탁? 태풍? 네, 태풍. 미탕이에요. 네. 미탁. 미탕? 미탁. 맹탕? 미탁이 또 와요. 태풍이 좀 맹탕으로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좀 지난번보다는 좀 내륙으로 많이 올라와서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력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엄청 많이 올 비가 것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예상하고 지금 사실 있어서. 축구는 큰 걱정은 없어요. 야구가 난리예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야구가 지금 그렇죠. 시즌이 이번 오늘 이제 끝나고
와일드카드가 개천절에 와일드카드를 10월 하는데 3일 날. 예. 그날 그날이에요, 비가 저. 예보돼 있어서 그게 밀리면 이제 프리미어 12라고 11월 달에 있거든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날 오전에 KBO가 지금 상륙할 예정이라고.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피해 없기를 바라겠고요. 제주 맛집도 문단속 잘하시고 네.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꼭 가겠습니다. 삼선짜장 먹으러.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편 이정찬 기자와 저도 우리 편이라 해서 네. 홍 작가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